연명의료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암 환자한테만 비단 한정되는 건 아니고요. 임종기 과정에 있는 전체 환자죠. 뭐 뇌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제 임종기 과정에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임종기를 규명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인데, 여하간 어떠한 이유로,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오늘 종양내과 의사로서는 이제 말기 암 환자, 물론 말기 암 환자는 사기 암 환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기 암 환자였다가 많이 치료를 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어떤 적극적인 항종양 치료를 하기가 어려운 임종기에 들어섰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고민되는 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명 유지 장치를 유지해야 되나, 대표적으로 뭐 인공호흡기를 걸어야 되나,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나, 혈액투석을 해야 되나, 항암제를 써야 되나, 뭐 그런 어떤 생명 유지 장치를 유지해야 되나. 이제 임종 과정에 있는 그 환자들한테 이 어떤 갑자기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 장기 기능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왔을 때 그 장기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연명치료다라는 건데, 네네. 이제 핵심은 그걸 연장하는 목적의 치료가 연명치료인데, 그거를 해야 되는 대상이 어떤 의미를 가질 때 이걸 해야 될 거냐에 대한 논의 때문에 사실 이 말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병이 급격하게 악화돼서 생명 유지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 됐지만, 이게 상황이 갔다가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그 가능성은 너무 희박하냐 라는 거를 따져보고, 너무 희박한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희망 고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측면들이 자꾸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환자를 골라서 연명치료를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나오기 위해서 이제 연명의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뭔가가 안 좋을 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우리가 규명할 수 있으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가 완전히 망가졌을 때 그 장기의 기능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생명 유지 장치를 할 거냐 말 거냐. 대표적인 게 인공호흡기, 뭐 투석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거냐 말 거냐 를 하는 게 연명치료다. 그것을 하는 게 연명치료다. 그러면 연명의료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어떤 정의가 제대로 돼 있어야 그 사람을 대상으로 의학적인 어떤 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임종기가 뭔지, 뭐 아니면 저는 이제 말기 환자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적당할 것 같은데, 말기 환자가 도대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우리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생명 유지 장치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종 과정은 이제 우리가 이런저런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은 어떤 환자들이 대상이 될까요? 암 환자가 뭐 대표적인. 네, 암 환자인데 이제 암이 뭐 신장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신장 기능이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거나, 아니면은 폐 병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이 폐 기능이 더 이상 회복될 수가 없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완치가 불가능한 암 환자는 우리가 이 연명치료나 이런 것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 말기 환자의 네네.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고도 사실 많잖아요, 병이. 그래서 좀 그거를 몇 가지는 짚고, 우리가 주로 암 환자에 대해서만 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카테고리가 있다, 요거를 조금 몇 가지 더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게 2018년도에는 이제 뭐 네. 암, 뭐 간경화, 네. 뭐 COPD라고 하는 이제 폐쇄성 폐질환 이런 병이 에이즈 이게 있었는데, 이제 2019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질병의 기준 자체는 없어졌고, 이제 기준은 없어져서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아서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임종 과정이라고 정의를 일단은 했고요. 오케이. 이제 그렇게 정의하는 게 더 맞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말기 암 환자는 거기에 대상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여러 가지 간 기능이나 간경화. 뭐 심장 기능이나 뭐 폐 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나빠진 상태의 환자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환자분들이 여기 임종 과정에 속하는 환자군이 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 말고 이제 그러면 임종 과정은 그렇고 생명 유지 장치라든가 이 연명 의료에서 대상이 되는 치료 방법이 되는 그런 것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심폐소생술, 이제 인공호흡기, 항암제 투여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혈액투석이 여기 일단 처음에 이제 2018년도에 법이 생길 때는 이렇게 4가지가 있었는데 요거 말고도 이제 뭐 수혈, 혈압 상승제, 이제 저희가 이제 체외 생명 유지 장치라고 폐랑 심장의 기능을 대신하게 하는 기계,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담당 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시술을 이제 다 이제 우리가 연명의료다라고 일단은 이제 연명의료에 대한 범위를 많이 이제 넓혀줬습니다. 이제 이 환자한테는 이거를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걸 다 이제 연명의료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돼서 이제 환자분이 나는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면 다 중단할 수 있게 일단 법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의 취지는 환자가 자기 과정에 대해서 이제 병의 경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어떤 연장이 정신적으로나 우리가 보통 돌아가실 때 존엄하게 우리가 의사로서 존엄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런 치료들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그런 존엄성을 또 명예로운 죽음을 손상시키는 존엄성을 훼손하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사실 좀 나오는 것 같고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명의료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러면 환자들이 더 이상 그런 치료를 안 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해드리는 스스로 결정하게 해드리는 과정이 아마 이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조심스럽고 어떤 분은 되게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를 받을 수도 있는 내용이고 뭐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영역이라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네. 어쨌든 그렇지만 필요한 부분은 맞죠. 네. 예, 환자분한테 이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생명 유지 장치를 통해서 계속 누워 있다. 이게 누구나 그걸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직전까지 어떻게 될지 선택을 못 하고 미리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면 갑자기 나빠졌을 때 그런 식의 치료법이 자기가 원치도 않는데 진행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자기가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법의 취지인데 그것을 설명할 때 얼마나 잘 조심스럽게 접근하느냐 이게 우리한테는 좀 어려운 문제인 거죠. 환자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상처만 받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만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처받으면서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좀 그게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사실 그게 조금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